한서연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가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중 한 곳인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그녀는 아름다웠고 명석했으며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황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옷을 입고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까지.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삶을 완벽한 비즈니스 계획처럼 설계했다.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의 정점인 약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상대방은 명문가의 도련님이자 떠오르는 사업가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남자였지만 한서연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인형처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싫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 그건 감정일 뿐이야. 사업에는 감정이 필요 없어. 이 결혼은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가족들의 압박에 지쳐 약혼식장으로 향하던 길. 한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자신을 한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그냥 한서연으로 대해줄 수 있는 곳. 그녀는 차에서 내려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복잡한 도심의 골목길을 지나 낡고 허름한 공원 한 구석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했고 얼굴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였다. 한때는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신세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도시로 왔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들에 대한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초라한 외모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강준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지루한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옷차림 뒤에 숨겨진 진정한 고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편안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요? 강준호는 그녀의 엉뚱한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도 저를 모르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고 느껴요.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요. 한서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차 있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사랑이나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그녀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결혼합시다.
그들의 결정은 충동적이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약혼식장을 뒤로하고 강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배신에 분노했고 그녀의 약혼자였던 김민주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머물 곳은 강준호가 살고 있던 낡은 오두막이었다. 그곳에는 가구라곤 낡은 침대 하나밖에 없었다. 한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화려한 감옥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강준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삶. 한서연은 낡은 오두막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다. 옆을 돌아보니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준호는 낡은 옷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덥수룩했던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의 먼지는 깨끗이 씻겨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는 강인하고 냉철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낮고 단호했다. 한서연은 놀라 몸을 일으켰다. 강준호 씨? 당신, 어떻게? 그녀의 질문에 강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묘한 매력을 풍겼다.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당신도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믿어줘요. 그의 말에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때 낡은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서연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보낸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한서연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가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하지만 그들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강준호가 그들 앞에 나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몸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경호원들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움찔했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경호원들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겁을 먹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 내 놈이 감히.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준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다 읽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팔을 비틀고 그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의 동작은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처럼 완벽하고 유려했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모든 경호원을 제압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어제 결혼한 남자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싸우고 있었다. 그의 몸은 모든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의 눈빛은 적을 향한 냉철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준호는 제압된 경호원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 회장에게 전해. 한서연은 이제 나의 아내다. 다시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경호원들은 두려움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오두막을 떠났다. 강준호는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놀랐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한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내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전신이야. 세상의 모든 부패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한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가 전설적인 존재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준호는 한서연을 이끌고 낡은 오두막을 나섰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에 올랐다. 차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고 말했다. 이제 당신을 내 세상으로 데려갈게요.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한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삶은 어제의 약혼식장에서 벗어나 이제 막 시작된 미지의 모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준호는 한서연을 이끌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그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비밀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대한 홀에는 수많은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강준호에게 깍듯하게 경의를 표했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한서연은 경악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그녀는 강준호의 진짜 정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조직의 리더였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뛰었다. 강준호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대한 지도와 최첨단 컴퓨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내 과거를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신에게는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나의 아내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때 세계 최고의 보안 조직인 그림자 군단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다. 그의 코드네임은 전신. 그는 어떤 작전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어떤 적에게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범죄 조직과 테러 단체를 소탕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이자 친구였던 이철민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이철민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가족을 죽였다. 그는 홀로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했다. 이철민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림자 군단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패한 사업가가 되었지. 나는 그를 찾기 위해 거지가 되었어.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강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한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초라한 외모 뒤에 이런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강준호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강준호의 차가웠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왜 저와 결혼한 거죠? 저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건가요?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이철민에게 복수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가족은 이철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어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용하는 대신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한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족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한서연의 아버진 한 회장이었다. 그는 강준호의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네가 내 딸을 데려간 남자라는 걸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전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한 회장의 말에 강준호는 놀랐다. 그는 한 회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놀란 표정을 짓지 말게. 나는 내 딸을 아무에게나 보낼 만큼 어리석지 않아.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했대. 당신의 과거, 당신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복수 계획까지. 한 회장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다. 회장님, 당신은? 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쉽게 믿을 수 없어. 당신의 복수 계획은 너무나도 위험해. 내 딸이 당신 때문에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한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저는? 강준호는 다시 한번 말을 잇지 못했다. 한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묘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내 딸과 함께 내 회사에 들어오게. 자네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자네의 능력이 내 딸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면 나는 자네와 내 딸의 결혼을 허락하겠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실패한다면 내 딸을 포기하게. 강준호는 한 회장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복수는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회장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너의 남편은 너의 선택을 증명해야 할 거야. 그가 너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준호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강준호는 한서연과 함께 J그룹 본사로 향했다. J그룹은 한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한 회장이 강준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강준호는 한때 전신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누비던 전설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J그룹의 문을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J그룹의 사장이자 한 회장의 오랜 신복인 김철규가 서 있었다. 김철규는 강준호의 초라한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한 회장의 명령이기에 그를 예우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강전무, 여기는 J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스카이폴리스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김철규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강준호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결국 한 회장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김철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준호가 이철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추적해온 그림자 군단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김철규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준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김철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준호가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김철규는 이철민의 수하인 박태식과 비밀리에 만났다. 박 부장, 강준호가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전신입니다. 김철규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박태식은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는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우리는 당신을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박태식의 말에 김철규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강준호가 무서웠지만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의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모든 곳에 함정을 심어놓았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부풀리고 공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그들은 강준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몰락하고 한성그룹의 신뢰를 잃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서연의 존재를 간과했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옆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그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이 프로젝트에 숨겨진 음모를 조금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특정 하청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녀는 그 하청업체가 김철규의 비밀 회사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강준호에게 보고했다. 강준호 씨, 김철규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강준호는 한서연의 보고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철민의 수하들이 김철규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무덤으로 만들려 했겠지.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우리 손안에 있어.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김철규의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강준호는 김철규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그가 함정을 더 깊게 파도록 유도했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지시에 따라 김철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김철규를 가지고 놀았다. 김철규는 강준호가 자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곧 강준호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프로젝트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강준호와 한서연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강준호는 한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야. 한서연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정의를 위한 거대한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김철규는 강준호의 계획에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 강준호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했고 강준호가 실수할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를 박태식에게 넘겼고, 박태식은 그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방해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프로젝트 파괴를 넘어 강준호의 능력과 명성을 실추시키고 그를 제2그룹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한서연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김철규의 모든 이메일과 통화 기록,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박태식이라는 남자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서연은 박태식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일할 때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한 회장의 비밀 회사 중 하나인 블랙팬텀의 전직 요원이었다. 그녀는 그가 한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이철민의 수하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준호 씨, 박태식은 이철민의 수하인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의 복수를 방해하고 당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어요. 한서연은 강준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강준호는 한서연의 보고를 듣고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철민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겠지. 그래서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 나를 제거하려 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나를 너무 얕봤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숙적과의 대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김철규와 박태식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김철규에게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위장했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기술 자료를 만들었고 김철규의 컴퓨터에 몰래 심어놓았다. 김철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자료를 박태식에게 넘겼다. 박태식은 그 자료가 진짜라고 믿고 이철민에게 보고했다. 이철민은 강준호의 복수가 실패했다고 믿고 기뻐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믿고 강준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범죄 조직과 테러 단체들을 동원하여 한서연과 강준호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 그의 목표는 강준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인 한서연까지 빼앗는 것이었다. 강준호,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 나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겠다. 이철민은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강준호는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철민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철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내가 아니니까. 너는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싸웠지. 그래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들의 대결은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을 넘어선 선과 악의 싸움이 되었다. 이철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서연과 강준호를 향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한서연의 집과 강준호의 사무실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용병들을 보냈다. 그는 그들이 모두 무력하고 자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강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수하들을 동원하여 이철민의 용병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용병들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무술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전신이었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용기와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강준호는 용병들을 모두 제압한 후 이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철민, 내 계획은 실패했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아내는 안전해. 이제 내 차례야.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준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철민은 강준호의 전화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모든 공격이 허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와 함께 절망을 느꼈다. 그는 강준호의 힘과 지혜를 다시 한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준호,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치려 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강준호는 그의 말에 코웃음 쳤다. 나는 네가 망친 것을 바로잡는 것뿐이야. 너는 권력을 위해 정의를 버렸고 친구를 배신했어. 나는 너를 심판할 자격이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철민은 강준호의 말에 광기를 드러냈다. 심판, 네가 감히 날 심판해. 나는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어. 나는 너를 밟고 올라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강준호에게 마지막 결전을 제안했다. 내일 밤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봐. 그리고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해 주겠다. 그의 말은 한서연을 향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강준호는 이철민의 협박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서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는 이철민의 모든 행동을 예상했지만 그가 한서연을 직접적으로 노릴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이철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내일 밤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해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안전을 걱정했다. 강준호 씨,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우리 도망쳐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도망치지 않아. 나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해. 내 복수를 완성해야 하고, 내 가족의 원한을 갚아야 해.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싸움을 이겨야 해. 당신은 나의 가장 큰 힘이자 나의 가장 큰 약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만 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결의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를 도왔다. 그녀는 이철민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계획을 파악했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이철민의 모든 약점과 모든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다. 이철민은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범죄 조직과 테러 단체들을 동원하여 강준호와 한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 그의 목표는 제2그룹과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강준호가 홀로 자신의 모든 병력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다. 강준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회장의 지원을 받았다. 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강준호를 도왔다. 그는 강준호에게 자신의 모든 무기와 정보, 그리고 인력을 제공했다. 그는 강준호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강준호가 이 싸움을 이기고 자신의 딸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강준호는 한 회장의 지원에 감사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자네는 내 사위일세. 나는 내 사위를 믿네. 그리고 내 딸을 잘 부탁하네.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와 한서연은 이철민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철민의 모든 공격을 예상하고 그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완벽했다. 그들은 이철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함정을 만들어 그를 유인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철민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가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철민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강준호와 한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강준호가 가진 것이라고는 싸움 실력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서연이라는 천재의 존재를 간과했다. 그리고 한 회장의 막대한 영향력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강준호는 이철민을 기다리며 말했다. 이철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이미 너의 오만함 때문에 패배했으니까. 결전의 밤. 어둠이 깔린 도시 외곽의 폐공장. 이철민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했다. 수십 대의 차량과 수백 명의 용병들이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철민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강준호가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준호, 이제 나와라.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해 주겠다. 이철민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은 강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는 이미 졌어. 이철민.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안에서 들려왔다. 이철민은 그 목소리가 한서연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네가 감히. 바로 그때 공장 주변을 에워쌌던 용병들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다. 쾅쾅! 연쇄적인 폭발음이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자신들의 차량을 폭파시켰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멈추라고 이철민은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혼란 속에서 묻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진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의 작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차분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철민이 고용한 용병들의 통신망을 해킹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했다. 그녀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와 정보들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주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전략가였다. 이철민은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제압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노렸다. 강준호. 강준호 내놈이 감히. 나와서 남자답게 싸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공장 안에서 강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강준호의 눈빛은 냉철했고 한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아우라로 이철민을 압도했다. 이철민, 너는 이미 졌어. 너는 권력에 눈이 멀어 너의 동료들을 배신했고 너의 가족을 죽였어. 너는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닥쳐, 내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나는 너를 이기고 싶었어. 나는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이철민은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질투가 가득했다. 그는 강준호의 모든 것을 질투했다. 그의 능력, 그의 명성, 그리고 한서연의 사랑까지. 강준호는 이철민의 눈빛에서 그의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이철민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이미 너의 오만함 때문에 패배했으니까. 너는 나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나는 모든 것을 얻었어. 사랑, 정의,
그리고 승리까지. 그의 말에 이철민은 분노에 휩싸여 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강준호에게 총을 겨눴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준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겁을 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준호는 그의 손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그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철민은 그의 빠르기와 힘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강준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아니야, 내가 질 리 없어. 강준호는 이철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철민,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너의 모든 죄에 대해 심판받게 될 거야. 바로 그때 공장 밖에서 경찰과 검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철민과 그의 모든 부하들을 체포하기 위해 도착했다. 강준호는 한서연이 미리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기에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철민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파멸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몸부림쳤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총재님, 우리가 정의를 지켰어요. 강준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니, 우리가 이긴 거야. 당신의 지혜와 나의 힘이 합쳐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야.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준호는 이철민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가장 큰 승리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녀의 사랑을 얻은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 후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철민이 체포된 후 세상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철민의 범죄 조직과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다. 그와 연루된 많은 정치인, 기업가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정의의 실현 중심에는 한때 거지였던 강준호와 재벌 상속녀 한서연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정의를 수호하는 영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강준호는 모든 복수를 마친 후 조용히 한서연과 함께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했다. 한 회장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강준호에게 자신의 그룹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자네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네. 이제 자네의 힘으로 한성그룹을 이끌어주게. 나는 자네를 믿네. 그의 제안에 강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꿈은 오직 복수였다. 하지만 이제 복수가 끝난 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 씨,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고 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강준호는 제2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때 초라한 거지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는 거대한 그룹의 리더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준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편 감옥에 갇힌 이철민은 강준호의 성공 소식을 듣고 광기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내가.
내가 저놈에게 졌단 말인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놈이 저렇게 성공하다니.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하여 한서연과 강준호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려 했다. 이철민의 수하들은 한서연과 강준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한서연과 강준호의 관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한서연과 강준호의 사랑이 단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한서연이 강준호의 권력을 탐내고 강준호가 한서연의 재산을 탐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한서연과 강준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 그들은 모든 소문과 비난을 무시하고 오직 그들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그들의 목표는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김 전무와 같은 부패한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는 한서연의 천재적인 설계와 강준호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합쳐져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건물의 모든 면을 개선했다. 그녀는 건물의 디자인을 더욱 혁신적으로 만들었고 건물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은 이철민에게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든 돈을 동원해 J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 그의 목표는 J그룹을 무너뜨리고 강준호와 한서연을 파산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철민은 또다시 오만함에 눈이 멀었다. 그는 한 회장의 딸인 한서연이 자신의 재산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이철민의 주가 조작 시도를 막아냈다. 그녀는 이철민의 모든 돈을 빨아들였고 그의 모든 외부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이철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존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쳤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철민의 몰락은 J그룹과 한국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그와 연루된 많은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서연과 강준호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연합은 단순한 힘의 결합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J그룹의 깨끗한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프로젝트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성해 나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건물의 모든 공간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모든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자연광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이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설계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건축 개념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강준호는 한서연의 뒤에서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기반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최 팀장과 박상무는 감옥에 갇힌 이철민을 원망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서연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그들이 조롱했던 한서연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한서연은 강준호와 함께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현장 점검을 나섰다. 완공을 앞둔 건물은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총재님,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한서연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서연 씨가 해낸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조력자였을 뿐이야.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과 용기, 그리고 당신의 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가장 깊은 본질을 발견했다. 그때 한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되새겼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눈빛을 읽은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줄게. 스카이폴리스는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갈 거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막내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강준호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완공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서연의 천재성과 강준호의 리더십, 그리고 J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준호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했다. 이 건물은 한 사람의 꿈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오직 권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한서연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설계자, 한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평범한 막내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한국 재계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건물은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재능을 믿어주고 저를 지지해준 강준호 총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사람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함과 강인함에 감동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받아 적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완공식이 끝난 후 한서연과 강준호는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스카이폴리스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 씨, 이제 우리의 삶은 시작이야.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갈 거야.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총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으니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 후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본질을 보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뜨거운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계획이나 음모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것이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한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여러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다.